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네. 이게 소설이 원작이라고요. 소설이 원작이고요. 맨부커상을 2011년도에 받은 동명의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요. 원래 소설도 한국에서 꽤 이제 판매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입소문이 좋은 작품인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하면 어떤 할아버지 노년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노년의 남성인 토니 웹스터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그 회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이제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 예.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뭔가 변호사가 연락을 한 거예요. 뭔가 당신이 받아가야 될 물건이 있다는 식으로.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 변호사가 이제 누군가가 죽으면서 당신한테 이제 소량의 돈과 소액의 돈과 어떤 물건을 남겼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누가 남겼나 봤더니 자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지금 이분은 노년의 남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대학교 때 20살쯤에 만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오이?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소액의 돈하고 뭘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 남겼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네네.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의 아니에요. 일기장? 그 여자친구 이름은 베로니카고 네. 에이드리언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 넷이서 절친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에이드리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얘기가.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 남자 넷이서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중에 이제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가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주인공 토니의 옛날 여자친구와 사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어진 여자친구랑 자기 친구가 사귀기 시작하니까. 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헤어진 다음에 사귄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뭔가 기분이 썩 좋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귀어라는 식의 이제 편지를 받고 워낙 옛날 일이니까 다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고는 거기에 답장을 썼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래. 잘 지내. 라는 식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이드리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네. 일단 관계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20대 초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수십 년이 지나서 심지어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베로니카도 아니고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갖고 있다가 자기한테 유산을 남긴 것일까? 이게 너무 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 남자 주인공은 이 미스터리를 너무 풀고 싶은 거죠. 대체 무슨 일기장인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장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일기장을 자기의 그 옛날 여자친구인 베로니카가 고인의 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옛 여자친구를 또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 네. 일기장은 나한테 남겼는데 왜 그 중간에서 일기장을 가져갔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만나러 갑니다. 옛 여자친구를. 그렇죠. 예. 자기는 그래서 혹시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이렇게 중간에서 그 일기장을 가져간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분위기고 심지어는 이 베로니카라는 옛날 여자친구가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거예요.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이고 대체 왜 그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일기장이 그 옛날 여자친구의 어머니 손에 가 있는지 일기장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유품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가면서 술술 풀려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장르가 뭐 추리소설, 뭐 스릴러인가요? 그런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사실은 우리가 미스터리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도 있는 법이죠. 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렇죠. 약간 궁금증이 유발되는 궁금증이 유발되는 게 있고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맨부커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멘부커상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반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전이 있기는 해요. 반전이 있는데 사실은 멘부커상은 미스터리 상이 아닙니다. 반전이 좋다고 상을 주는 상은 아닌 거예요. 예. 반전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어떤 명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대체로 남과 나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억이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했던 말을 나는 내 멋대로 미화해서 기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일이 없죠. 네. 왜냐하면 다 흘러간 지난 그렇죠. 일이 돼버리고 예. 관계가 망가지고 나면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까 각각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그때 어떠한 내가 뱉었던 말이 나에게 수십 년이 지나서 돌아온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적 긴장이 팽팽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영화와 책입니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명제가 있는데 그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안 봐서. 가해를 한 사람이 보통 기억이 왜곡이 더 잘 되지 않나. 맞아요. 라는 그 명제가 왠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죠.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는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근데 이제 그 뒤로도 몇 개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는 맨 마지막 장에서 비밀이 딱 밝혀져요. 맨 마지막 장. 예. 그러면서 소설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로 각색을 하면서 그 뒤에 조금은 더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엔딩이 영화와 책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책도 읽어보시길 정말 권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요 시즌이 워낙 대작이 많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렇죠. 워낙 여름방학이기도 하고 택시운전사도 지금 흥행 질주를 하고 있고요.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영화가 다양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 그런 드라마를 좀 보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결이 다른 영화를 좀 보고 싶어하는 분들께는 저도 끌리는데요.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게 소설이 원작이라고요. 소설이 원작이고요. 맨부커상을 2011년도에 받은 동명의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요. 원래 소설도 한국에서 꽤 이제 판매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입소문이 좋은 작품인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하면 어떤 할아버지 노년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노년의 남성인 토니 웹스터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그 회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이제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 예.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뭔가 변호사가 연락을 한 거예요. 뭔가 당신이 받아가야 될 물건이 있다는 식으로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 변호사가 이제 누군가가 죽으면서 당신한테 이제 소량의 돈과 소액의 돈과 남긴 것이 이게 너무 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 남자 주인공은 이 미스터리를 너무 풀고 싶은 거죠. 대체 무슨 일기장인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장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일기장을 자기의 그 옛날 여자친구인 베로니카가 고인의 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옛 여자친구를 또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 일기장은 나한테 남겼는데 왜 그 중간에서 일기장을 가져갔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만나러 갑니다. 옛 여자친구를. 그렇죠. 예. 자기는 그래서 혹시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이렇게 중간에서 그 일기장을 가져간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분위기고 심지어는 이 베로니카라는 옛날 여자친구가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거예요.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이고 대체 원래 그 남자 넷이서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중에 이제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가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주인공 토니의 옛날 여자친구와 사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어진 여자친구랑 자기 친구가 사귀기 시작하니까. 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헤어진 다음에 사귄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뭔가 기분이 썩 좋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귀어라는 식의 이제 편지를 받고, 워낙 옛날 일이니까 다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고는 거기에 답장을 썼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래. 잘 지내. 라는 식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이드리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네. 일단 관계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20대 초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수십 년이 지나서 심지어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베로니카도 아니고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갖고 있다가 자기한테 어떤 물건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누가 남겼나 봤더니 자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지금 이분은 노년의 남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대학교 때 20살쯤에 만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오이?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소유에게 돈하고 뭘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 남겼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네네. 하고 좀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의 아니에요. 일기장? 그 여자친구 이름은 베로니카고 네. 에이드리언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 넷이서 절친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에이드리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얘기가.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그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일기장이 그 옛날 여자친구의 어머니 손에 가 있는지, 일기장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유품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가면서 술술 풀려 나오는 것이죠. 그럼 장르가 뭐 추리소설, 뭐 스릴러인가요? 그런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미스터리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도 있는 법이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렇죠. 약간 궁금증이 유발되는 궁금증이 유발되는 게 있고,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멘부커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멘부커상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반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전이 있기는 해요. 반전이 있는데 사실은 멘부커상은 미스터리상이 아닙니다. 반전이 좋다고 상을 주는 상은 아닌 거예요. 예. 반전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어떤 명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